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아까 주한 미군 사령관이 뭐 별 4개에서 별 3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 해석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한미 무역 협상 뭐 누가 봐도 교착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부터 이른바 자주파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언제까지 미국에 끌려다닐 거냐, 대통령실에 동맹파가 많다, 이런 갈등설도 불거진 바 있는데요. 친명 외곽 조직에서는 오늘까지도 연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공개적인 비판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현금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일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누구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대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친명 외곽 조직, 가장 큰 조직이죠.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뭐 3,500억 달러 내놔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다라고 논평을 냈는데 오늘도 뭐 또 하나 얘기를 했더라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맹의 탈을 쓴 도둑질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유인기찬 부위원장님, 위성락 실장은 좀 온건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것도 뭐 글쎄요, 역할 분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친명 외곽 조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수위 높은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거는 소위 말하는 뭐 자주파, 동맹파의 갈등 내지 한쪽 주장을 대변한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 자주파, 동맹파는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 가는 방법상의 차이에 대한 주장일 뿐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와 결부됐을 때 자주파, 동맹파가 서로 약간의 그 가는 경로가 다른 것인데, 실제로 이 부분은 자주파, 동맹파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반미 정서예요, 반미 정서. 오래 참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 저런 말을 지금에 와서 하는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무리한 요구 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거나 완화시키는 외교적 책임은 현 집권당 내지 집권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집권 세력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더민주혁신회에서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제 협상은 불가능하다라고, 협상은 끝났다라는 협상 종료 선언? 이 이후에 그 협상 종료 선언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그다음에 뭐 국내 반미 정서를 자극하는. 예. 이거는 협상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애쓰시는 이 현 정국에 저렇게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저게 현 정권과 뭐 어느 정도 의사결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포기한 거죠. 이게 협상을 못 하겠다. 그 협상 못 하겠고 협상 결렬하는 책임은 미국이 진다. 이런 어떤 뭐 국민적 이익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런 시도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고 너무 나갔다, 그리고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치훈 부위원장님,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협상 테이블에 실제로 앉는 위성락 안보실장 얘기는, 이거 대미 강경 여론은 협상의 지렛대도 아니고 오버플레이, 과한 행동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거의 골목대장식의 협상 전략은 우리로서는 당연히 부글부글하고 비판받아 마땅한데, 이게 실제로 지금 제가 갑자기 특정 나라가 기억 안 나서 그러는데, 일국의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 과한 비판했다가 관세 세게 물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럼 집권 여당 대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더라도 친명 최대 외곽 조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게 결국 지금 교착 상태는 관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뭐 어느 정도의 지렛대는 필요하긴 하겠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보다 더 세게 뭐 이민관세 단속국이 지금 우리나라에게 보였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강경하고 훨씬 더 극우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 대한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압박으로 활용하는 것도 분명히 있죠. 예. 하지만 미국은 갑이잖아요. 훨씬 더 패권 국가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크겠습니다만, 위성락 실장이 지적한 대로
그래도 우리는 그런 지렛대를 그 정도로 강경하게 해서 활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지렛대를 국내 여론이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런 역할을 아무래도 저는 아무래도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재명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다 보니까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할 게 아니라 트럼프 정부를 비판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좀 강경한 입장을 낸 것 같은데 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또 위성락 실장이 저런 입장을 내면 또 그쪽에서는 또 바로 그 좀 수긍을 좀 할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실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일 계속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걸 좀 자제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좀 그분들도 그렇고 국내 여론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지렛대를 만들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된다, 협조를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주 보니까 위성락 실장 한마디 하니까 또 정대영 통일장관이 바로 반박하고 뭐 친명 외곽 조직에서 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공방도 있길래 연이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여당 입구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향한 저 공개 비판 얘기까지 위성락 실장의 목소리 저희가 준비한 3위였습니다.